말이 씨가 된다. 침묵이 나를 지킨다. 우리 때는 모든 걸 나누고 싶다. 친구가 생기면 내 고민을 털어놓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끼닫게 된다. 세상엔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나를 기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더 나아가 내 말이 누군가에게 오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흔히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듣는다. 불필요한 말을 하면 결국 그 말이 나를 따라다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조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조용한 사람이 더 오래 간다. 불필요한 말이 없으면 오해도 없고 불필요한 관계가 없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특히 글들에서는 입을 닫고 마음을 연다는 가르침이 있다. 입을 닫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 안의 욕망과 집착을 다스리고 말로 인해 업을 쌓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항상 비밀로 지켜야 할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6가지를 지키면 불필요한 시기, 질투, 우리에서 벗어나 훨씬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는 끝까지 가슴에 품고 가야 할까? 한 점,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당신의 비밀은 어디까지 안전한가? 사람들은 나는 너만 믿고 하면 이야기야 라는 말을 쉽게 한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도 알아야 한다. 당신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남몰래 큰 빚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의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친구는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에 소문이 퍼졌다. 그 사람 그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빚쟁이야. 결국 그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결국 그 마을을 떠나야 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조선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현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당신의 사생활은 남들에게 흥미로운 가십거리일 뿐이다.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위로해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흥미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결국 당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친구에게 가정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털어놨는데 어느새 회사 동료도 알고 있다. 연인에게 지난 연애사를 솔직하게 말했더니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모든 친구가 알고 있다. 직장에서 소매를 털어놨더니 상사에게까지 전달되어 평가에 반영됐다.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지켜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언젠가 틀어질 수도 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다.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으면 당신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기울점. 진짜 고민이 있을 때는 사람보다 이지전이나 명상을 활용하라. 인간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건 잊지 말라. 감정적으로 힘들 때 말하기보다 하루만 참아보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돈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돈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돈이 없으면 자존심을 잃는다. 한국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다. 돈은 가족을 갈라놓기도 하고 친구를 적으로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화해하며 돈 때문에 울고 웃는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만약 당신이 1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다? 가족? 친구? 연인?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준다?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바르게 바라본다?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 한 부부가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오랜 노력 끝에 창업에 성공했고 몇 년 만에 70억 원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오랜 친구들이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며 밥값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내가 돈이 있으니 동생 직장만 좀 도와줘라 하며 부담을 주었다. 회사 동료들은 저 사람 돈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그의 노력보다는 돈을 먼저 보았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도와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다는 건 깨달았다. 그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다.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더니 신지하지도 불필요한 부탁과 억울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졌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줘? 야, 밥값 정도는 내가 내야 하는 거 안다? 하지만 정작 돈이 필요할 때 그들은 당신을 도와준다. 사람들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서 얻어갈 것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 돈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 돈은 비교를 불러온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내 친구가 나보다 월급이 많으면 은근히 질투가 생긴다.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잘 살면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돈 이야기는 부러움과 질투를 불러오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간다. 돈은 기대를 만든다. 당신이 승진을 했다고 자랑하면 다음부터 친구들은 밥을 얻어먹을 생각을 한다. 당신이 집을 샀다고 하면 부모님은 결혼 자금을 도와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기대를 만들지 않으려면 아니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돈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친구나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을 도움이 될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당신과의 관계는 순수하지 않다. 돈 이야기를 하면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접근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멀어진다. 돈이 많아지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없다고 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부처님의 가르침,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가르침이 있다. 돈은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이 커진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재산을 모으되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라. 돈을 벌어도 돈을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잃어도 집착하지 마라. 결국 돈은 우리가 잠시 쓰는 도구일 뿐이다. 돈을 이야기하는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조용히, 적으면 적은 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울 점, 돈은 조용히 벌고 조용히 써라. 승진을 해도 조용히 있어라. 집을 사도 자랑하지 마라. 로또에 당첨돼도 아무 일지도 말하지 마라. 돈이 많든 적든 항상 같은 태도를 유지하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돈이 있어도 티내지 않고 돈이 없어도 초연한 사람이다. 당신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당신의 말은 당신의 얼굴이 된다. 입을 조심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들고 말을 삼키면 관계가 오래간다. 우리는 종종 남이 내 험담을 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나도 남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한다. 지휘 요즘 왜 저렇게 전했어? 저 사람 승진했다더니 완전 잘난 척하더라.
둘이 세워졌다던데? 말 안 해도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말들이 가볍게 오가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험담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쌓아온 신뢰, 명예,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사실이라도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 불들에서는 입으로 짓는 억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이 결국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어느 여인의 이야기 혀끝에서 시작된 불행. 옛날 한마을에 말이 많기로 유명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마을 소식을 빨리 알았고 또 누구보다 빨리 퍼뜨렸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남자가 새로 이사를 왔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경질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젊은 남자가 마을을 떠났다. 그제야 여인은 자신의 말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에도 똑같이 반복된다. 회사에서 소문을 내던 사람이 결국 왕따가 된다. 친구들 사이에서 험담을 많이 하던 사람이 결국 신뢰를 잃는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말을 옮기던 사람이 결국 관계가 끊어진다. 험담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는 남의 험담을 하면서도 남이 내 험담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졌지?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이야기 나눈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혹시 내가 말한 거야?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지 않았는가? 험담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언젠가 누군가도 나를 험담할 것이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다.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험담은 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지는 말이 많아라는 인식이 닥치면 중요한 순간을 믿어주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말이 많으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험담은 나의 성장을 방해한다. 입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동안 나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비판을 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험담은 관계를 파괴한다. 지금은 같은 천처럼 보이지만 결국 서로에게 등을 돌릴 날이 온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험담은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든다. 내가 한 말이 언젠가 나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다. 험담을 할수록 내 입이 내 적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 침묵이 곧 지혜다. 불들에서는 참된 지혜는 침묵에서 나온다고 한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곧 덕을 쌓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둘째,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 이것이 따뜻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기울점, 말을 줄이면 손해도 줄어든다. 남이 나를 험담해도 반응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여도 말하지 마라. 사실이라도 필요 없는 말이라면 침묵하라. 침묵하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여러분은 험담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는가?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자신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약점은 약점으로 남겨라. 사람들은 내 약점을 공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진다. 마음이 무거울 때 가까운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진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 약점을 알아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서라면 절대 불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내 약점을 가장 먼저 이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한순간의 감정으로 내 약점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약점은 오직 나만이 다스려야 한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 된다. 어느 두 친구의 이야기 제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두 사람은 입사 동기였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을 이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사실 나 작년에 사고를 쳐서 징계를 받을 뻔했어. 팀장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 친구가 조금씩 달라진 태도로 말했다. 야,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나 좀 도와줘야지. 우리 같은 편이지? 팀장님한테 말 안 하려면 이번에 내 편 들어줘. 난 내 비밀을 지켜줬잖아. 근데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그리고 결국 그 비밀은 팀장님 뒤에 들어가고 말았다. 비밀을 말한 친구는 회사에서 신뢰를 잃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직장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필요할 때 그 비밀을 무기로 삼는다. 약점을 보이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사람들은 내 약점에 공감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약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한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수그룹 나도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여길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없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 많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우리는 공감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 사람들은 내 약점을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는다. 약점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약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한 번 말한 약점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당신의 과거 실수를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의 실수로 판단한다. 저 사람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그랬던 거 보면 성격이 저렇겠지. 한 번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또 그런 실수할걸?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성장하고 달라져도 사람들은 과거의 당신으로 기억한다. 약점은 협상의 도구가 된다. 네의 이야기처럼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내 비밀을 알고 있는데 나 좀 도와줘. 이거 안 들어주면 예전 일 말할 수도 있어. 그러니 애초에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계시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지시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 온다. 내 약점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는 더욱 위선해진다. 부처님을 가르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라고 말한다.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가르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약한 사람은 감정을 쉽게 드러낸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조용히 다스린다.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이 자신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쉽게 약점을 보이는가? 아니면 침착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기울점, 약점은 나 혼자 극복해야 한다. 어떤 고민이든 말하기 전에 하루만 생각하라. 사람은 변한다. 믿었던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약점은 혼자서 극복할 때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약점을 말해서 후회했던 적이 있는가? 앞으로 어떤 약점들을 조용히 가슴에 품고 가야 할까? 당신의 목표를 말하지 마라. 조용히 이룬 사람이 진짜 승리한다. 목표는 소리내어 말할수록 약해지고 조용히 행동할수록 강해진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면 주변에 알리고 싶어진다. 나 이번에 다이어트 할 거야. 올해 안에 승진할 거야. 나는 1년 안에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킬 거야. 하지만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목표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목표를 공유하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목표를 말하는 순간 이미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력할 동력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진짜 목표는 조용히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남들 모르게 묵묵히 행동해야 한다. 어느 스님과 제자의 이야기, 목표를 말하는 순간 사라진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산속의 스님을 찾아갔다. 그는 스님에게 말했다. 저는 언젠가 큰 회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 회사를 세울 때 다시 나를 찾아오게. 젊은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끊임없이 말했다. 나는 꼭 회사를 차릴 거야. 나는 CEO가 될 사람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대단하다며 박수를 쳐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이미 성취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때 스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 목표를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목표를 말하는 순간 성취한 것처럼 느껴진다. 목표를 말하면 사람들은 응원해준다.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너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 뇌는 마치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결국 행동은 느려지고 목표는 점점 멀어진다. 사람들은 당신의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는다. 친구나 가족에게 목표를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설마 진짜 성공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이 실패하면 오히려 안심하는 사람도 있다. 목표를 말하면 불필요한 간섭이 많아진다. 그 목표는 좀 무리한 거 안다? 너한테 맞는 목표일까? 그거 해서 돈은 벌 수 있어? 목표를 말하는 순간
온갖 간섭과 부정적인 말들이 따라온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도 흔들리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매일매일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다. 조용히 행동하면 결과가 나를 대신 말해줄 것이다. 목표를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목표를 말하는 순간 뇌는 이미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 주변에 다니는 휘둘리면 동기부여가 사라진다. 간섭과 부정적인 말들이 목표를 강요할 수도 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행함이 말보다 크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말만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목표를 이룬다. 목표를 말하는 대신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움직여라. 그러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기울점, 목표는 조용히 간직하고 묵묵히 행동하라. 목표를 세웠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준비하고 차근차근 실천하라. 결과가 나를 대신 말해줄 것이다.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여러분은 목표를 말해서 후회한 적이 있는가? 어떤 목표를 조용히 간직하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묵묵히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